이제 너처럼 촌스러운 아줌마랑은 못 살겠어. 연애부터 결혼까지 10년을 뒷바라지한 아내 선아의 가슴에 남편 진호는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옆에서는 내연녀가 선아를 비웃고 있었죠. 언니 주제 파악 좀 하세요. 거짓골로 매달리지 말고. 그날 밤 선아는 맨몸으로 쫓겨나 차가운 빗속에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조롱했죠. 하지만 1년 뒤 강남 최고급 명품 백화점에 스포츠카 한 대가 멈춰서고 그 문을 열고 내린 여인을 본 전 남편과 상간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집니다. 어떻게 선아는 1년 만에 경호원까지 대동하는 백화점 다이아몬드 등급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시원한 복수극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이 가방으로 주세요. 다솜이 명품관 진열대 앞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가격표를 본 다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점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제품은 한정판으로 VIP 고객님만 구매 가능하십니다. VIP요? 우리 남편이 중견 기업 팀장인데 VIP 아닌가요? 다솜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진호가 어깨를 펴며 법인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한도는 충분합니다. 여보, 이런 백화점에서는 우리가 진상 고객이라고요. 다솜이 진호의 팔을 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점원이 카드를 받아들며 머뭇거렸습니다. 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리 해요. 우리 바쁘다고요. 다솜이 발을 동동 구르며 재촉했습니다. 진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으스댔습니다. 여기 직원들 참 답답하네. 우리 같은 고객이 왔으면 바로바로 처리해야지. 맞아요, 여보. 요즘 백화점도 참 까다로워졌네요. 돈 있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굴다니. 다솜이 큰 소리로 말하자 다른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매장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지점장님, 빨리 오세요. 전용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 대기하세요. 지점장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나 직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모두 입구에 정렬하세요.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다솜이 진호의 팔을 잡으며 궁금해했습니다. 여보, 저기 왜 저래? 글쎄 무슨 일인지. 진호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 혹시 유명한 연예인 오는 건 아닐까? 다솜이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의 경호원 2명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들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에 매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뒤이어 우아한 차림의 여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샤넬 수트를 완벽하게 소화한 그녀의 모습에 매장 앞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카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설마 그 여성은 2년 전 자신이 집에서 쫓아낸 전처 선아였습니다. 다솜이 선아를 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 저 여자 좀 보세요.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경호원까지 대동을 해요? 제가 뭐라고 저런 쇼를 하는 거야? 다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점장이 선아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에리카님,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크릿 룸 준비는 끝났나요? 선아의 목소리가 차갑고 우아하게 울렸습니다. 물론입니다. 최상의 컬렉션을 준비해 놨습니다. 지점장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솜이 큰 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저 여자가 누군데
이런 대접을 받는 거죠? 저희가 먼저 왔는데 왜 저 사람부터 모시는 거예요? 다솜이 팔을 휘저으며 항의했습니다. 지점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저희 백화점 전 세계 몇 명 없는 블랙 다이아몬드 BBIP 고객님이십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다솜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가 대수라고요? 다솜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주변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연간 구매 금액 100억 원 이상 고객님만 받으실 수 있는 최상위 등급입니다. 100억? 진호와 다솜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선아가 진호를 스쳐 지나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보게 된 분 같은데 안녕히 계세요. 진호가 다급하게 선아를 불렀습니다. 선아야, 잠깐. 우리 이야기를 좀 하자. 진호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경호원이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아, 내가 저 여자 전 남편이라고. 진호가 소리쳤지만 선아는 뒤돌아보지 않고 시크릿 룸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솜이 히스테리를 부리며 점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저 한정판 가방 저한테 팔아요. 지금 당장 팔라고요. 점원이 고개를 저으며 난처해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등급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그 등급으로 올려주세요. 다솜이 앙탈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연간 구매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점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100억? 그럼 우리는 평생 못 사는 거잖아. 다솜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돈도 있는데 왜 못 사게 하는 거야? 여보,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요. 다솜이 진호의 바지단을 잡아당겼습니다. 진호가 다솜을 일으켜 세우며 속삭였습니다. 그만해,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싫어. 저 여자가 뭔데? 저 여자 때문에 우리가 무시당하는 거잖아. 다솜이 계속 소리를 지르자 경비원들이 다가왔습니다. 다른 고객님께 피해가 되니 조용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경비원들이 다솜을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선아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불가능해. 선아가 그런 돈을 어디서 구했다는 거지? 진호는 선아와 함께했던 결혼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선아가 밤새워 자신의 기획안을 작성해 주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여보,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요? 색상 조합도 이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 내 말이 맞네. 역시 센스가 있어. 덕분에 이번 프레젠테이션도 성공할 것 같아.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던 선아의 헌신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어떻게? 진호가 핸드폰을 들어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야. 혹시 백화점 쪽에 아는 사람 있어? 왜, 무슨 일인데? 누군가를 좀 알아봐야 해서. 급한 일이야? 응, 꼭 필요해. 진호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진호는 백화점 관계자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리카 한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모든 정보가 극비라서 더는 알 수가 없어요. 뭔가 뒤가 구린 게 있을 거야. 진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명히 부정한 스폰서라도 잡았겠지. 한편 다솜은 맘카페에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백화점에서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했어요. 어떤 여자가 과거에 부정한 일로 이혼당한 주제에 지금은 돈을 밝히며 설쳐대더라고요. 경호원까지 대동하고 나타나서 완전 쇼를 하던데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그런 여자가 있다니.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정말 뻔뻔한 여자네요. 다솜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더 많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때 진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팀장님, 회장님이 급히 부르십니다. 지금 당장 올라오시래요. 진호가 회사로 달려가자 회장이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루미에르 브랜드 계약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잖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호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열심히가 아니라 결과를 내라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 회사는 끝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반드시 성사시키겠습니다. 실패하면 팀장 자리는 물론이고 손해배상도 각오해야 해. 알겠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은 시각 선아는 BBIP 라운지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크리스털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준서가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진호의 회사 상황입니다. 예상대로 위기에 몰렸네요. 선아가 보고서를 펼쳐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진짜 지옥은 따로 있어. 그 남자가 나한테 한 짓을 이제 천천히 갚아줄 거야. 선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의 핸드폰에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법인카드 개인 사용 적발로 이용 정지 처리되었습니다. 쇼핑몰에서 결제를 기다리던 다솜이 당황했습니다. 카드가 왜 안 돼요? 다시 해보세요. 점원이 카드를 여러 번 긁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카드사에서 정지됐다고 하네요. 다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방금까지 잘 됐는데. 다른 카드는 없으신가요? 없어요. 이 카드밖에 없다고요. 다솜이 소리치며 매장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진호가 집에 돌아오자 다솜이 소리쳤습니다. 카드가 정지됐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회사에서 감시하고 있나 봐. 진호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돈도 없이 어떻게 사람 노릇을 해요? 다솜이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진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선아, 그 여자가 뭔가 꾸미고 있어. 반드시 정체를 밝혀내겠어. 분명히 더러운 방법으로 돈을 번 거야. 진호는 핸드폰을 들어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선아라는 여자 조사해 주세요. 에리카 한이라는 이름도 쓰고 있어요. 모든 걸 파헤쳐 주세요. 네,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모든 걸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진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봐, 선아. 네가 어떤 수를 쓰든 내가 다시 바닥으로 끌어내리겠어. 네가 나를 무시했다는 걸 후회하게 해주겠어. 사흘이 지난 오후 진호는 흥신소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파일을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진호가 급하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선아 씨는 현재 강남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유통기업 강준서 본부장과 수시로 만나고 있어요. 흥신소 직원이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강준서? 진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지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강그룹 후계자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엄청난 재력가죠. 역시 그랬군. 진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선아, 그 여자가 그 남자 내연녀가 된 거야. 부정한 관계로 호의호식하고 있는 거지. 진호가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협박하면 어떨까요? 흥신소 직원이 제안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선아한테 이 증거를 보여주고 회사 일에 협조하라고 해야겠어. 진호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진호의 기억이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선아가 자신의 외도 현장을 목격했을 때였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가 뭐야? 보면 모르겠어? 진호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결혼했잖아요. 선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처럼 꾸밈새도 모르는 여자랑 사는 게 고역이야. 매일 똑같은 옷에 똑같은 화장. 진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보를 위해서, 뭘 위해서? 기획안이나 대신 써주는 게 전부잖아. 진호가 선아를 비웃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내가 다시 고쳐야 하고. 정말 답답해. 죄송해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선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하기는 뭘 잘해?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진호의 말에 선아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진호는 선아를 떠올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바닥까지 깎아내렸는데 어떻게 감히. 진호가 강준서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비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본부장님은 바쁘십니다. 중요한 사업 제안이 있다고 전해주세요. 일정이 꽉 차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비서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진호는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이틀 후 진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에리카 한 씨가 만나자고 하시네요. 장소는 종로 3가 기사식당입니다. 진호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기사식당? 왜 하필 그런 곳에서? 하지만 진호는 어쩔 수 없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낡은 기사식당에 도착한 진호는 선아를 찾았습니다. 선아는 구석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이런 곳에서 만나자는 거야? 진호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수준에 딱 맞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선아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2년 전에 나를 쫓아낼 때 한 말 기억나? 너 같은 여자는 이런 곳이나 어울려라고 했잖아. 선아가 진호를 똑똑히 바라봤습니다. 그건 그때고 지금은 다르잖아. 진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도움이 필요할 거야. 루미에르 브랜드 계약건 말이야. 진호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내가 왜 당신을 도와야 하는데? 우리 과거 관계 때문에라도. 진호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거 관계. 선아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과거 관계라고 부르는 거야? 선아야, 제발. 그때는 내가 젊어서 실수한 거야. 진호가 변명했습니다. 실수? 나를 바닥까지 짓밟은 게 실수라고? 선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진호가 기획안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만 봐줘. 네가 도와주면 나도 당신한테 보답할게. 선아가 기획안을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내 아이디어를 짜깁기에서 연명하고 있구나. 뭐라고? 이 디자인 콘셉트 2년 전에 내가 만든 거잖아. 선아가 기획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색상 배치부터 레이아웃까지 전부 내 작품이야. 그건. 진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선아가 기획안을 찢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주변 손님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스폰서 등에 업고 까불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진호가 흥분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선아가 핸드폰을 꺼내며 웃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방금 대화 전부 녹음했어. 특히 스폰서 등에 업고 까불지 말라는 부분. 선아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너, 이걸 왜 녹음해? 진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필요할 때 쓰려고.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준비가 필요해. 선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이제 한선아가 아니야. 에리카 한이야. 선아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한편 다솜은 선아의 펜트하우스 앞에서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망원경을 들고 건물 입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나타날까? 다솜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고급 세단이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강준서와 선아가 함께 내렸습니다. 저것 봐. 다솜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하게 걸어가네. 이제 증거가 생겼어. 다솜이 흥분하며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같은 시간 진호의 회사는 더욱 큰 위기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자금난이 심각해졌습니다. 팀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부하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심각한데? 투자자들이 다 빠지고 있어요. 루미에르 계약 소식이 없다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진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팀장님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요. 한 직원이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곧 해결될 거야. 진호가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그날 밤 선아는 과거 자신이 진호를 위해 작성했던 디자인 원본들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파일에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누가 진짜 창작자인지. 선아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진호는 다솜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강준서를 찾아갔습니다. 강 본부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약속이 있으신가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중요한 자료를 가져왔어요. 진호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가요? 당신 본부장님이 유부녀와 바람 피우는 사진이에요. 진호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비서가 강준서에게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강준서가 나타났습니다.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다고요? 강준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 사진들 보세요. 당신과 에리카 한의 불륜 증거입니다. 진호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강준서가 사진을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라고요? 불륜이잖아요. 에리카 한은 기혼자라고요.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기혼자요? 에리카 한 씨는 2년 전에 이혼했는데요. 강준서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정당한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그럼 내 연녀가 아니라고요? 진호가 당황했습니다. 보안 나가세요. 강준서가 손짓했습니다. 경비원들이 진호를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도와주세요. 진호가 애원했지만 강준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진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다솜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집안의 귀금속을 몰래 팔고 있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빚쟁이들이 계속 전화해요. 다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진호가 짜증을 냈습니다. 같은 시각 선아는 준서와 함께 인수합병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진호의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는 게 어떨까요? 준서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 남자가 가진 모든 걸 무너뜨리고 싶어. 선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복수의 첫 단계는 성공적으로 끝났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준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지옥을 보여줄 시간이야. 선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진호의 회사 본사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루미에르 브랜드와의 최종 협상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회장이 탁자를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진호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오늘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정말 끝이야.
우리 회사가 부도 날 수도 있다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진호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무조건 해내야 해. 우리 회사 운명이 걸린 문제라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에 들어앉았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팀장님, 정말 괜찮을까요? 한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루미에르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른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당연히 괜찮을 거야. 내가 직접 나서는데 안 될 리 없어. 진호가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 우리 기획안도 완벽하고. 정말 그럴까요? 요즘 소문이 안 좋던데요. 직원들의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걱정하지 마.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진호가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왜 경호원들이?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뒤이어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이 차례로 입장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이게 뭔 상황이지? 영화 찍는 건가? 회의실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아한 차림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샤넬 정장에 에르메스 가방을 든 그녀의 등장에 모든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리카 한입니다. 선아가 차갑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선아? 저 여자가 왜 여기에? 팀장님 전부인 아니에요?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황급히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에리카 한님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아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아쉽게도 모든 협력 조건을 기각하겠습니다. 선아의 말에 회의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진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이 여자는 그냥 내 전처일 뿐이에요. 아무 능력도 없는 여자라고요. 이혼한 지도 2년 됐어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저희 제안을 거부하는 거죠? 당신이 누군데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선아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루미에르 코리아의 수석 디자이너이자 대주주로서 말입니다. 또한 아시아 지역 총괄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요. 회장과 직원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런 게 말이 됩니까? 선아 씨가 언제부터 그런 지위에 있었다는 거죠? 말도 안 돼. 진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2년 전까지 집에서 빨래만 하던 여자가 그런 높은 자리에 있을 리 없어.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준서가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준서입니다. 에리카 한님의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준서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강 본부장님이 직접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저희 같은 작은 회사에 와주셔서. 에리카 한님은 지난 2년간 유럽에서 활동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쌓으신 분입니다. 파리 패션 위크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셨고요. 루미에르 브랜드의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준서가 선아의 경력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밀라노, 파리, 뉴욕 컬렉션을 석권한 디자이너죠. 업계에서는 베일 뒤의 천재라고 부르기도 해요. 진호가 어이없어하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 남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선아가 그런 실력이 있을 리 없어. 그럼 이것도 거짓말인가요? 준서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폰서 등에 업고 까불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진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이건 어제 에리카 한님을 협박한 내용입니다. 기사식당에서 녹음된 거예요. 준서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진호야, 네가 뭔 짓을 한 거야? 회사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나? 회장이 진호에게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예요. 제가 언제 협박을 했다고요? 그냥 대화를 나눈 거예요. 진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대화? 협박 내용이 이렇게 생생한데? 한 직원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당장 팀장 보직에서 해임한다. 대기 발령 조치야. 내 급여도 당분간 정지다. 회장이 진호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진호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선아가 진호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능력 없는 여자가 만든 브랜드에 당신 회사 운명이 걸린 기분이 어때요?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선아야, 제발. 우리 과거를 생각해서라도. 진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한테 에리카 한이라고 불러주세요. 선아는 이미 죽었어요. 2년 전 당신이 죽였죠. 선아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이 진호에게 달려들어 발로 찼습니다. 이 자식아, 회사를 망친 주범이 몇십 년 쌓은 신용도를 하루아침에 날려먹고. 회장님, 잠깐만요. 진호가 바닥에 쓰러지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회장은 더 이상 진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보안, 이 사람 회사에서 내보내. 출입 금지 조치하고. 같은 시간 집에 있던 다솜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TV 화면에 선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루미에르 코리아 총괄 에리카한, 화제의 인물로 떠올라 한국계 최초 유럽 3대 패션 위크 석권.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리카한? 다솜이 TV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 나온 여성이 며칠 전 백화점에서 만난 그 여자였습니다. 저 여자가 설마 진짜 한선아야? 다솜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안 돼, 이건 꿈이야. 다솜이 자신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택배벨이 울렸습니다. 법원 특송입니다. 이다솜 씨 맞으시죠? 택배 기사가 물었습니다. 다솜이 서류를 받아보니 법원 고소장이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뭘 했다고요? 다솜이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SNS에 올린 허위 사실 유포 건입니다. 고소인은 에리카 한 씨네요.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하셨어요. 택배기사가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청구했는데요? 10억 원이네요. 10억? 다솜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댓글 몇 개 단 게 뭐가 잘못이야. 한편 회사에서 쫓겨난 진호는 술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선아, 그년이 나한테 이럴 수는 없어. 2년 전까지 나한테 빌빌거리던 여자가. 진호가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내가 가서 똑똑히 따져야겠어. 누가 누구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진호가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편의점에 들른 진호는 과일 칼을 하나 샀습니다. 이걸로 겁이나 줘야지. 아직도 내가 만만하게 보이나 봐. 진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선아의 사무실이 있는 빌딩에 도착한 진호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건물 입구에서 경비원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출입 통제 대상자입니다.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경비원이 진호를 가로막았습니다. 뭐라고?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진호가 소리치며 칼을 꺼냈습니다. 위험해요.
112에 신고하세요. 경비원이 외쳤습니다. 순식간에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진호를 제압했습니다. 위험인물 신고합니다. 흉기 소지하고 있어요. 술에 취한 상태예요. 경찰이 도착해 진호를 체포했습니다. 놓아줘. 내가 뭘 잘못했어. 선아, 그년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진호가 수갑을 차며 소리쳤습니다. 진정하시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으세요. 흉기 소지에 건물 침입 미수죄입니다. 경찰관이 진호를 연행했습니다. 그날 밤 다솜은 도망갈 돈을 마련하려고 진호의 법인카드를 훔쳤습니다. 금괴를 사서 팔면 현금이 생길 거야. 빨리 돈을 마련해서 이 동네를 떠나야 해. 다솜이 귀금 속 상가로 향했습니다. 금괴 얼마어치 주세요. 이 카드로 결제할게요. 다솜이 법인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금액이 크네요. 신분증 확인 좀 할게요. 점원이 카드를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카드 명의자가 다른데요? 박진호 씨 카드인데 이다솜 씨가 사용하시는 거죠? 그건 제 남편이에요. 남편 카드 쓰면 안 돼요? 다솜이 발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확인이 필요해요. 점원이 뒤쪽으로 들어가 112에 신고했습니다. 위조 카드 같은데요. 카드 명의자와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요. 금액도 크고요. 경찰이 도착해 다솜을 체포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 남편 카드라고요. 오해예요. 다솜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카드 도용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세요.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진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모래성 같은 권력이라고 했지. 선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무너져 버렸어. 2년 전에 쫓아낸 여자가 내 인생을 망쳤어. 진호가 벽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같은 시각 선아는 준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진호 회사의 핵심 특허권들이 모두 당신 명의로 이전 완료됐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됐고요. 디자인 저작권도 전부 회수했습니다. 준서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이제 정말 모든 게 내 것이 됐네. 그동안 빼앗긴 것들을 다시 찾은 거야. 선아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얼마 안 될 거야.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어. 그들이 내게 준 고통을 천천히 갚아줄 거야. 선아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걸 잃은 기분이 어떤지 이제 똑똑히 느껴보라고. 2년 전 비 내리는 밤 한강변 벤치에 앉은 선아는 젖은 디자인 노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호에게 쫓겨난 지 사흘째 갈 곳이 없던 그녀는 마지막 희망마저 포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선아가 떨리는 손으로 디자인 스케치들을 꺼냈습니다.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야. 결국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걸. 선아가 그림들을 찢으려는 순간 바람에 한 장이 날아갔습니다. 그때 조깅하던 한 남성이 날린 종이를 잡아 돌아왔습니다. 이거 떨어뜨리신 거 맞죠? 남성이 젖은 스케치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버리는 거였어요. 선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리신다고요? 이렇게 훌륭한 디자인을요? 남성이 스케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이런 독창적인 감각은 처음 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차피 아무 쓸모없는 그림이에요. 선아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제가 강준서라고 해요. 유통업 쪽에서 일하고 있고요. 준서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그림들을 그리신 분이 맞나요? 네, 그런데 왜요? 선아가 의아해했습니다. 당신의 재능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이런 감각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요. 준서의 눈이 진지하게 빛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혼당한 여자일 뿐인데 아무 능력도 없다고 했어요. 선아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이런 재능을 무능력이라고요? 준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남편이요. 항상 제가 쓸모없다고 했어요. 선아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틀렸어요. 당신은 천재예요. 해외에서 공부하실 의향은 없나요? 준서가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해외요? 돈도 없는데 어떡해요? 제가 모든 걸 지원해 드릴게요. 대신 저와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주세요. 준서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요? 선아의 눈에 희망이 스며들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6개월 후 파리의 허름한 지하 단칸방에서 선아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디자인에 매진했습니다. 언어도 서툴고 돈도 없는 동양인 여성에 대한 차별은 가혹했습니다. 동양인이 뭘 안다고 여기 와서 설쳐? 한 프랑스 학생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너희 나라나 가서 해.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선아는 아무 말 없이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언젠가 저 사람들을 뛰어넘어 보일 거야. 진호가 나한테 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증명해야지. 선아가 혼자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준서가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지 않나요? 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선아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고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선아의 목소리에 감사가 묻어났습니다. 1년이 지나자 선아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교수들도 그녀의 작품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리카, 이 작품은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프랑스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영감을 준 것 같아요. 아픔도 창작의 원동력이 될 수 있더라고요. 선아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큰 인물이 될 거예요. 이미 업계에서 소문이 나고 있어요. 선아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우기 위해 에리카 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선아는 죽었고 에리카 한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진호가 훔쳐간 디자인들보다 더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야지. 그 사람이 내 재능을 무시했다는 걸 후회하게 해주겠어. 선아가 밤늦게 작업하며 다짐했습니다. 준서는 선아가 무너질 때마다 곁에서 냉철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에리카,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비즈니스는 철저하게 이성적이어야 해요. 준서가 전화로 조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 수 있을까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만 보세요. 복수는 성공으로 하는 거예요. 준서의 말에 선아는 강한 멘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년 후 파리 패션 위크에서 선아는 마침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베일 뒤의 천재라는 별명과 함께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에리카 한의 컬렉션이 런웨이를 완전히 장악했다. 동양적 감성과 서구적 세련됨의 완벽한 조화. 패션 잡지 기자들이 극찬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선아가 런웨이 뒤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진호야,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명품 브랜드 루미에르에서 선아에게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에리카 한 씨와 파트너십을 맺고 싶습니다. 아시아 지역 총괄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루미에르 회장이 직접 제안했습니다. 영광이에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선아가 말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한국 진출을 제가 직접 담당하고 싶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선아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선아는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도 진호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해 승진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수집해왔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지. 선아가 파리의 펜트하우스에서 한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얼마 뒤 선아는 준서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건 독립 브랜드 한의 첫 쇼케이스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진호의 완전한 파멸을 위한 무대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의 추악함을 폭로하고 싶어요. 선아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국내 최대 백화점 메인홀을 빌려드릴게요. 준서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유치장에서 풀려난 진호는 인터넷에서 선아의 과거 성공기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에리카 한 파리 패션 위크 대상 수상, 루미에르 아시아 총괄 임명,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계 디자이너. 기사 제목들이 진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정말 선아야? 내가 버린 그 여자가? 진호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결혼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바보였어. 진호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다솜은 보석금을 마련하지 못해 구치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진호 씨한테 연락해 봤는데 받지 않으세요. 변호사가 다솜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부부인데. 다솜이 울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안 되네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진호는 이미 다솜의 전화를 수신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다솜의 과거와 현재 행동에 완전히 질려버린 것입니다. 이제 다솜도 필요 없어. 혼자서 알아서 해. 진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선아는 과거에 상처 입은 자신과 작별하기 위해 진호와 살던 시절의 물건들을 모두 태웠습니다. 이제 정말 한선아는 죽었어. 에리카 한만 남았지. 선아가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슬픔도 모두 태워버려.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날 거야. 준서가 선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무대가 완성되었어요. 한국 최고의 백화점에서 런칭쇼를 열 수 있게 됐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선아가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호와 다솜이 겪게 될 진짜 지옥을 준비해 볼까요? 그들이 나한테 준 고통을 100배로 돌려줄 거예요. 선아가 거울 속 당당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진호야, 네가 버린 게 얼마나 큰 보물이었는지 이제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도. 선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며 복수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녁 서울 강남의 최고급 백화점 메인홀은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선아의 브랜드 안에 런칭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에리카 한님 준비되셨나요? 스타일리스트가 선아에게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오늘이 진짜 시작이에요. 선아가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억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드레스를 입은 선아의 모습은 그야말로 여신 같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오늘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으실 거예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감탄했습니다. 파티장에는 전국 각지의 BBIP들과 언론인들이 운집했습니다. 입구부터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오늘 파티 규모가 정말 대단하네요. 한 기자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에리카 한이 누군지 모르셨나요?
유럽에서 난리난 그 디자이너예요. 다른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총괄이라고 들었는데 루미에르 대주주이기도 하고요. VIP들이 하나둘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최고급 정장과 드레스로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한편 진호는 재기를 위해 투자자를 만나러 왔다가 우연히 파티장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뭔 행사를 하는 거지? 진호가 입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초청장 확인해 주세요. 경비원이 진호를 막았습니다. 초청장요? 저기 들어가야 하는데요. 진호가 당황했습니다. 초청장이 없으시면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이건 프라이빗 파티입니다. 경비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저 안에 제가 만날 사람이 있어요. 진호가 소리쳤지만 경비원들이 그를 밀어냈습니다. 결국 진호는 파티장 밖 길가에 나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진호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같은 시간 다솜은 선아의 성공을 방해하려고 웨이터로 변장해 파티장에 잠입했습니다. 오늘 그 여자의 파티를 망쳐주겠어. 내가 당한 수치심을 갚아줄 거야. 다솜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파티장 안은 환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샴페인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에리카 한님이 곧 등장하실 예정입니다. MC가 마이크를 잡고 안내했습니다. 그때 파티장 메인 입구가 열렸습니다. 선아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고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 저런 드레스는 처음 봐. 하객들이 감탄했습니다. 선아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모든 시선의 중심에 선 그녀의 모습은 진짜 여왕 같았습니다. 준서가 선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완벽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네요. 네, 기다려온 순간이에요. 선아가 준서와 함께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에리카 한입니다. 선아의 목소리가 파티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브랜드 한을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선아가 준비된 영상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겪어야 했던 일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진호가 선아의 디자인을 도용했던 비교 분석표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2년 전 한 남성이 저의 디자인을 훔쳐 자신의 작품으로 발표한 증거입니다. 선아의 설명에 파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에는 진호의 얼굴과 이름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박진호라는 이 남성은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의 재능을 착취했죠.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바쁘게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이건 완전히 표절 사건이네. 바로 기사 송고해야겠어.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밖에서 대형 스크린을 보던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건 어떻게? 내 얼굴이 왜 저기에? 진호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화면에 나온 그 남자 아니야? 맞네, 박진호. 표절범이잖아. 사람들이 진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진호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파티장 안에서 웨이터로 변장한 다솜이 선아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레드와인이 든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드레스를 망쳐주겠어. 다솜이 선아의 드레스에 와인을 뿌리려는 순간 준서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뭐 하시는 거죠? 준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다솜이 당황했습니다. 경비. 준서가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경비원들이 다솜을 둘러쌌습니다. 선아가 다솜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여성을 무대 위로 모셔오세요. 제가 직접 소개해 드릴게요. 뭐라고요? 다솔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경비원들이 다솜을 무대 위로 끌고 올라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솜에게 집중됐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은 이다솜 씨입니다. 제 전 남편의 현재 부인이죠. 선아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를 향해 온라인에서 비방 댓글을 쓴 분이기도 해요. 화면에 다솜이 작성했던 악성 댓글들이 떴습니다. 그리고 과거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던 이력도 있으시고요. 다솜의 과거 신상 정보가 공개되자 파티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완전 막장 드라마네.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하객들이 다솜을 향해 멸시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모함이에요. 다솜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제 차에 독극물을 넣어 저를 해치려 했습니다. 다행히 미리 발견해서 큰 사고는 막았지만요. 선아가 결정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파티장이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살인미수라고? 정말 무서운 여자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때 진호의 전 회사 회장이 파티장에 나타났습니다. 에리카 한님,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이 선아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박진호 때문에 저희 회사가 큰 피해를 봤어요. 그자를 고소하겠다는 서류도 가져왔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발 저희 회사는 살려주세요. 박진호와는 아무 관계 없다는 걸 증명하겠어요. 회장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다솜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다솜 씨, 살인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다솜이 끌려나가면서도 선아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객들은 그녀를 향해 침을 뱉으며 멸시했습니다. 정말 추한 여자네. 저런 사람이 있다니. 파티장의 분위기가 다시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선아가 준서와 함께 축배를 들었습니다. 모든 분께 감사드려요.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선아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저를 버렸던 사람들께 감사해요.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거든요. 선아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그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선아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공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파티는 대성공으로 끝났습니다. 브랜드 한의 주문이 폭주해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였습니다. 에리카 한의 성공 스토리. 표절범 전 남편을 완벽하게 응징한 여성 CEO. 언론은 앞다투어 선아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밖에서 빗속에 서 있던 진호는 찢어진 양복을 입은 채 파티장의 화려한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진호가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선아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내가 정말 바보였어. 진호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파티장 안에서 선아는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준서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준서가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무대를 내려오는 모습은 정말 완벽한 한 쌍이었습니다. 복수의 일막이 완벽하게 끝났네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선아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다음 날 오전 선아의 회사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체불명의 남성들이 매장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선아가 우리 돈을 떼먹었다. 사기꾼이야. 남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매장 직원들이 당황하며 대응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일이신가요? 에리카 한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닥쳐. 우리가 직접 당한 일이야. 남성들이 계속 소리를 질렸습니다. 곧 경찰이 출동했지만 그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하지만 매장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아가 급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죠? 선아가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고 갔어요. 에리카 한님이 돈을 떼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누가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지? 선아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때 준서가 나타났습니다. 에리카, 괜찮아요? 다쳤어요? 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상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꾸민 것 같아요. 선아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한편 구속에서 풀려난 다솜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아를 향한 복수심으로 가득 찬 그녀는 비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아, 그녀를 완전히 망쳐놓겠어. 나 혼자 당할 순 없어. 다솜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솜은 선아의 개인 비서에게 접근했습니다. 선아, 아니, 에리카 한이 매일 마시는 차가 있죠? 네, 오후마다 드시는 허브차가 있어요.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건강 보조제를 준비했어요. 이걸 차에 살짝 넣어주세요. 다솜이 작은 봉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비서가 의아해했습니다. 몸에 좋은 한방 가루예요. 에리카 한님께 좋은 일이 생기셨으니까 건강도 챙겨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것도요. 다솜이 봉투를 하나 더 내밀었습니다. 뭐가 들어있어요? 당신 월급 3개월치예요. 이 일만 해주시면 드릴게요. 비서의 눈이 돈을 보며 흔들렸습니다. 정말 몸에 해로운 건 아니죠? 당연하죠. 그냥 설사를 살짝 하게 하는 정도예요. 중요한 미팅에서 창피를 당하게 하고 싶을 뿐이에요. 다솜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비서는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솜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선아는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이 계약이 성사되면 유럽 진출이 확정돼요. 선아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에리카 한님, 차 드세요. 비서가 평소처럼 허브차를 가져왔습니다. 고마워요. 선아가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미팅이 시작되고 30분쯤 지났을 때 선아는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선아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바이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조금 컨디션이. 선아가 말을 마치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에리카 한님, 직원들이 소리쳤습니다. 119에 신고하세요. 빨리. 응급실로 긴급 이송된 선아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무엇을 드셨는지 아세요? 이상한 약물 성분이 검출됐어요. 의사가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떤 약물이요? 준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수면제와 설사약이 다량 섞여 있어요. 일반적인 양의 10배가 넘어요. 자칫하면 위험할 뻔했어요. 이건 신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의사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이 틈을 타 진호는 선아가 의식불명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리카 한이 쓰러졌대.
회복 불가능할 수도 있다더라. 진호가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브랜드 한의 주가가 순식간에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며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이 기회를 노려 적대적 M&A를 시도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선화가 없는 동안 회사를 접수하자. 진호가 동업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에리카 한이 회복되면 어떻게 하죠? 동업자가 걱정했습니다. 회복 못할 거야. 내 정보가 확실해. 진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서는 선아의 곁을 지키며 비서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 계좌에 큰 돈이 입금됐어요. 누가 준 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준서의 부하가 보고했습니다. 빨리 찾아내요. 에리카에게 이런 짓을 한 사람을 찾아야 해요. 준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선아의 부재로 인해 회사 내부에서도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임원들이 진호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에리카 한이 회복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도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박진호 씨 제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회사를 살리는 방법이라면. 다른 임원이 동조했습니다. 그날 밤 다솜은 간호사로 변장하고 병원에 침입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끝내야지. 산소호흡기만 잠깐 끊으면 돼. 다솜이 선아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앞에는 미리 잠복 중이던 준서의 경호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경호원이 다솜을 막았습니다. 간호사예요. 환자분 상태를 확인하러 왔어요. 다솜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신분증 확인 좀 할게요. 경호원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왜 신분증까지 확인해요? 그냥 들어가게 해주세요. 다솜이 당황하며 병실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잡아. 경호원들이 다솜을 제압했습니다. 놓아줘. 내가 뭘 잘못했어. 다솜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다솜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다솜 씨 병원 침입 및 환자 위해 시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한편 진호는 선아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가짜 서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혼 무효 소송을 다시 제기하자. 선아와의 결혼이 아직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거야. 진호가 변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혼 판결이 났는데요. 변호사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돈은 내가 댈 테니까 방법을 찾아봐. 선아가 정신을 못 차리는 동안 모든 걸 정리해야 해. 진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병상에서 조금씩 정신을 차린 선아는 준서의 도움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정말 다솜이 그런 짓을 했어요? 내 차에 이상한 걸 넣었다고요? 선아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비서가 자백했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준서가 녹화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진호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회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야겠네요. 선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직 제가 살아있다는 걸 비밀로 해주세요. 진호를 확실히 함정에 빠뜨리고 싶어요. 알겠어요. 완벽한 계획을 세워볼게요. 준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진호는 기자들을 불러 모아 거짓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에리카 한의 유일한 법정 상속자입니다. 그녀와의 결혼이 아직 유효하거든요. 앞으로 제가 브랜드 한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진호가 당당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정말 결혼이 유효한가요? 증명할 서류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진호가 위조 서류를 내보였습니다. 선아는 병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했습니다. 저 남자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죠? 내가 죽기라도 하길 바라는 걸까요?
곧 후회하게 될 거예요. 준서가 선아를 달랬습니다. 다솜의 배후에 진호가 있다는 증거도 찾았어요. 동거래 내역이 명확해요. 이제 준비가 다 됐네요. 선아가 비서의 자백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비서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다솜 씨에게 돈을 받았어요. 에리카 한님의 차에 이상한 가루를 넣으라고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솜의 배후에 진호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준서가 설명했습니다. 이제 모든 카드가 준비됐네요. 선아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준서는 검찰과 협조하여 진호의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박진호 씨 계좌가 모두 정지됐어요. 사기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고요. 좋아요. 이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선아가 병실 침대에 앉아 창밖의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곧 네가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발을 들이게 될 거야.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선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며들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오전, 진호는 대표이사 취임 선언을 위해 호텔 회견장에 섰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진호가 마이크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에리카 한의 건강 악화로 인해 제가 브랜드 한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녀의 합법적인 배우자이자 상속자입니다. 진호가 당당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아직 결혼 관계인가요? 에리카 한 씨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이혼 판결은 어떻게 된 건가요? 모든 법적 절차는 완료됐습니다. 에리카 한은 안타깝게도 회복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진호가 거침없이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회사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때 회견장 뒤편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휠체어를 탄 여성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차가운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여성은 바로 에리카 한 선아였습니다. 강준서가 휠체어를 밀며 함께 입장했습니다. 에리카 한님, 살아계셨네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선아, 너는 죽었다고. 죽었다고요? 선아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누가 제가 죽었다고 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호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회복 불가능하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한 기자가 진호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멀쩡히 살아있어요. 오히려 누군가 저를 죽이려고 했죠. 선아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선아가 손짓하자 대형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이다솜이라는 여성이 제 비서를 매수해서 제 차에 약물을 넣도록 지시한 영상입니다. 화면에 다솜과 비서의 대화가 나왔습니다. 에리카 한이 매일 마시는 차에 이걸 넣어줘. 이게 뭐예요? 수면제하고 설사약이야. 많이 넣으면 정신을 못 차릴 거야. 다솜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또한 이다솜에게 돈을 준 사람이 누군지도 밝혀졌어요. 다음 화면에는 진호가 다솜에게 돈을 건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선아를 완전히 제거해야 해. 이번 기회에 확실히 끝내자. 진호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렸습니다. 기자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건 완전한 범죄 공모네요. 살인미수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진호가 부정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이건 조작된 거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준서가 추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화면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차에서 다량의 수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일반적인 복용량의 10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치사량에 근접한 수준이었습니다. 과학수사연 직원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회견장에 비서가 나타났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솜 씨한테 돈을 받고 에리카 한님 차에 약을 넣었어요. 비서가 무릎을 꿇으며 고백했습니다. 얼마를 받았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500만 원이요. 다솜 씨가 에리카 한님을 해치려고 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배탈 나게 하는 정도라고 했거든요. 비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진호가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야. 내가 그런 지시를 한 적 없어. 그럼 이 통화 녹음도 거짓인가요? 선아가 핸드폰을 들어 재생했습니다. 다솜아, 일이 어떻게 돼가? 선아가 정말 쓰러졌어? 진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계획대로 됐어. 이제 회사를 접수하면 돼. 다솜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좋아, 수고했어. 이번에 확실히 끝났네.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범죄 조직이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기자들이 흥분했습니다. 선아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거 진호가 횡령했던 자금 흐름도 모두 추적했어요. 화면에 복잡한 자금 이동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물론이고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적금과 예금도 몰래 해약해서 빼돌렸어요. 총 피해 금액은 100억 원에 달합니다. 선아의 발표에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따라서 저는 박진호를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또한 살인미수 공모 혐의로도 고발하겠어요. 그때 회견장 문이 열리고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진호 씨 살인미수 공모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을 채우겠습니다. 아니야. 이건 억울해. 진호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진호가 수갑에 채워지는 모습이 모든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박진호, 어떤 기분이에요? 할 말 있으세요? 기자들이 소리쳤지만 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한편 구치소에 있던 다솜에게도 추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다솜 씨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기존 명예훼손 혐의와 합쳐져 가중 처벌받게 됩니다. 검사가 다솜에게 통보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시켜서 한 거예요. 진호가 다 시킨 거라고요. 다솜이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공범으로 인정되어 같은 죄명이 적용됩니다. 최대 15년형까지 가능해요. 다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견장에서 선아의 건강 이상설은 완전히 해명됐습니다. 오히려 동정 여론과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에리카 한을 응원합니다. 정의가 승리했네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시청자들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브랜드 한의 가치는 사건 전보다 10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선아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화위복이 된 거네요. 준서가 선아에게 말했습니다. 진호가 고용했던 사채업자들마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 자식이 우리를 이용했어. 우리한테 거짓말해서 에리카 한을 괴롭히게 했다고. 사채업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진호가 숨겨둔 비자금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우리도 속은 피해자예요. 사채업자들이 수사기관에 제보했습니다. 법정에서 선아는 진호를 마주했습니다. 피고인 박진호,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나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고통을 이제 법의 이름으로 돌려받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저를 속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아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제 실력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에리카 한이에요.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아야, 미안해. 에리카 한이라고 하세요. 선아는 당신이 죽였어요. 선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진호, 살인미수 공모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이다솜, 살인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감옥에 간 진호는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이 선아의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선아가 그런 재능을 가진 줄도 모르고. 진호가 차가운 감방벽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버린 게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었어. 이제 와서 깨달으니 너무 늦었어. 다솜은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과거 신분이 들통나 조롱당했습니다. 야, 너 그 사기꾼 맞지? TV에서 봤어. 정말 못난 년이네. 수감자들이 다솜을 괴롭혔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다솜이 구석에 웅크리며 울었습니다. 준서는 선아의 재활을 위해 최고의 의료진을 구성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앞으로는 건강에 더 신경 쓰세요. 의사가 선아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선아가 준서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선아는 자신을 배신했던 임원들을 전원 해임했습니다. 배신자들은 용서할 수 없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만 함께 하겠어요. 선아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정상화됐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진이 선아를 보좌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과거의 모든 악연이 정리됐네요. 준서가 선아에게 말했습니다. 네, 이제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거예요. 선아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구현된 후 선아는 비로소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새로운 에리카 한으로 살아갈 거야. 선아가 평화로운 얼굴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진정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선아는 경제 잡지 인터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인 100인에 선정됐습니다. 에리카 한님,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소감이 어떠세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거든요. 선아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한선아 장학재단을 설립할 예정이에요. 가정폭력과 이혼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고 싶어요. 선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자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의 절망감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같은 상황에 있는 여성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해요. 선아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도움을 주실 건가요? 교육비 지원은 물론이고요. 법률 상담, 심리치료, 취업 알선까지 종합적으로 도울 거예요. 무엇보다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싶어요. 선아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시내 노숙자 급식소에서는 초라한 행색의 남성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바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진호였습니다. 다음 분, 봉사자가 소리쳤습니다. 진호가 앞으로 나아가며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밥을 먹던 진호는 TV를 올려다봤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선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디자이너 에리카 한. 올해 파리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합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아야, 내가 정말 바보였어. 진호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보물을 내가 버렸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진호가 젓가락을 놓고 울먹였습니다. 한편 시골의 작은 식당에서는 마스크를 쓴 여성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형 부작용으로 얼굴이 흉측하게 변한 다솜이었습니다. 야, 그릇 좀 빨리 닦아.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식당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네, 죄송해요. 다솜이 서둘러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말 느려 터졌어. 이런 식으로 일하면 언제 끝나냐고. 사장이 계속 구박했습니다. 다솜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는 그녀에게는 이 일자리가 전부였습니다. 예전에는 명품백을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네. 다솜이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진호는 손으로 쓴 편지를 들고 한선아 재단을 찾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에리카 한님께 전달해 주세요. 진호가 직원에게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편지예요. 제발 한 번만 읽어달라고 해주세요. 진호가 애원했습니다. 직원은 편지를 받았지만 곧바로 파쇄기에 넣어버렸습니다. 저희는 그런 편지를 받지 않아요. 다시는 오시지 마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발 한 번만. 진호가 소리쳤지만 경비원이 그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야. 매번 와서 편지만 써대고. 직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후 선아는 2년 만에 그 백화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VIP가 아닌 진정한 여왕으로서였습니다. 지점장이 직원들을 대동하고 입구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에리카 한님,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점장이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로비에는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꽃다발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선아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에게는 영광입니다. 지점장이 감격해했습니다. 선아가 매장을 둘러보던 중 구석에서 주눅 들어있는 한 주부를 발견했습니다. 이 가방 얼마예요? 주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건 VIP 전용이라서. 점원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선아가 그 주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가방이 마음에 드시나 봐요? 선아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주부가 머뭇거렸습니다. 이 가방을 이분께 선물하고 싶어요. 제가 비용을 지불할게요. 선아가 점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주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빛날 자격이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선아가 주부의 손을 잡고 격려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주부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서가 선아를 럭셔리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촛불이 켜진 로맨틱한 분위기였습니다. 에리카,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준서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나요? 선아가 궁금해했습니다. 준서가 무릎을 꿇으며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에리카 한,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어요? 정식으로 프로포즈하고 싶어요. 선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서 씨, 정말 감사해요. 당신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선아가 감격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완성됐어요.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평생의 동반자가 되고 싶어요. 준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함께해요. 선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서가 반지를 끼워주자 레스토랑 전체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거리에서 우연히 이 광경을 본 진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행복해 보이네. 선아가 저렇게 웃는 모습 처음 봐. 진호가 쓰레기통 뒤로 숨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저런 표정을 못 봤어.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진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몇 주 후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브랜드한의 대형 플래그십 스토어가 오픈했습니다. 전 세계 패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디자인의 새로운 전설이 시작됐습니다. 에리카 한의 성공은 아시아 전체의 자랑입니다. 현지 기자들이 열광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파리 한복판에 제 이름이 걸리다니. 선아가 감격해했습니다. 당신이 이룰 자격이 있어요. 세상이 인정한 거예요. 준서가 선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개점 첫날부터 매장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네요. 한국의 위상도 높아졌고요.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선아는 매장 2층에서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더 이상 이혼녀라는 낙인에 시달리지 않는 성공한 여성 에리카 한이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니? 선아가 장난스럽게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당당하고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야. 그날 밤 선아와 준서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더 큰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공항 직원이 물었습니다. 뉴욕이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요. 선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선아는 한국 땅을 마지막으로 내려다봤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서린 이곳이지만 덕분에 강해질 수 있었어. 이제는 정말 감사해. 선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보복이 아니라 그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서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선아의 독백이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석양빛이 기내를 물들였습니다.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준서가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밑바닥에서 다시 태어난 한 여성의 위대한 승리를 축복하며 대단원의 막이 내렸습니다. 지상에서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진호와 다솜이 있었지만 하늘 위의 선아는 이미 그들을 잊고 새로운 꿈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선아에서 에리카 한으로 거듭난 여성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는 인간 승리의 드라마였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도 선아처럼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소중한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처럼 진정한 실력과 올바른 마음가짐은 결국 세상이 알아봅니다. 선아가 보여준 것처럼 최고의 복수는 원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곳에서 당당하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의 인생에도 선아와 같은 찬란한 반전과 행복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